대통령이랑 당대표들 간에 오찬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홍준표 대표 안 갔죠? 네, 옛날은 영수회담이라고 그거를 표현을 했었는데. 대통령과 당수.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말이 권위적이라고 해서 안 쓰고 각 당 대표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 대표까지 같이 모아서 밥을 먹었는데 2시간 정도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대통령이 진짜 성의 있게 대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견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정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어요. 홍준표 대표가 안 간 거는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대요. 홍준표의 히읗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개무시한 것 같아요, 그냥. 너 오거나 말거나 우리 상관없어. 이런 뭐 어쩌라고 싫으면 말아. 이런 생각이 약간 있었던 거. 너 빼고 우리끼리 모이면 과반이야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여성이 더 많았고 재밌죠? 아 그러네요. 박주선 비대위원장 빼고는 다 여성이군요. 아하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왔으면은 3대3은 됐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랑. 대통령이 남자니까. 아무튼 그랬고 여기서 얘기됐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보수 야당 뭐 이해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올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정부 재정으로 메워준다고 했는데 인상분을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정부에서 3억 뭐 이 정도를 3조를 내놔서 메워주겠다고 했는데 첫 해는 그렇게 가도 그 다음 해부터는 어쩔 것이며 앞으로 인상분이 커지면 정부 투입 재정이 더 늘어날 건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1년 동안 해보고 그 성과를 보고서 속도 조절을 추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3년 안에 10,000원을 만드는 거였고 그러면 이 비슷한 폭으로 계속해서 16% 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올려놓고 발표해놓고 난 뒤로 상당히 많은 반발들이나 우려들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도 일단 우리 경제가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 1년 정도는 충격을 크게 받지 않고 조절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해보고 한번 결정을 하자.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대통령이. 아 정말 최저임금은 참 어려운 이슈여가지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많지만 이 얘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그리고 이제 낙하산 보훈 인사 이거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 거리낌 없이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낙하산 보훈 인사 하지 말아라. 5대 인사 원칙 먼저 말씀하셨는데 못 지키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 이번 인사가 끝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좀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약간의 변명도 했대요. 인수위가 있었으면 이 5대 인사 원칙이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인 거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는 인수위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없이 해서 시간이 너무 없긴 이렇게 했죠.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은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서 유감이라고 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 앞으로 추후 있을 인사에서는 낙하산 인사, 캠프 보훈 인사, 부적격 인사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또 여기서 약속해달라고 했대요. 이해운 대표가. 그걸 어떻게 약속하나요? 그냥 근데 낙하산 인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캠프 보훈 인사를 하기 위해 다 캠프에서 뛴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보훈이 아니라 그냥 나랑 손발이 맞는 사람이랑 나랑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랑 일을 하려고 대통령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권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니까요. 그걸 내칠 수 있으면 진짜 큰 사람이에요. 근데 내치면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보훈 인사는 안 하겠다고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나 분명히 한 달 후에 보면 다 보훈 인사일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저도 뭐 그게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다 있는 일이잖아요. 네. 나랑 손발 맞춰본 사람이랑 내가 또 어디 가서 일하게 되면 그 사람 데려다 일하고 싶고 다 그런 거죠. 네, 아주 노골적이고 못되게 말하면 그러려고 이기는 거라니까요. 네.
아,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전 있잖아요. 네, 탈핵, 네. 원전,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이었는데, 네, 맞아요. 이것도 되게 큰 엄청난 이슈죠. 부작용이 부작용이 아니라 이제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계속 토론회도 가보고 하는데, 평행선이에요. 이 원전을 맞아요. 중지하자, 그다음에 탈핵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기본 데이터도 달라요. 최저임금이랑 똑같아요, 네. 구조가. 그냥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이를테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고 내년에 얼마, 후년에 얼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지난번에 지금까지 얼마 써왔고 그래서 공급량이 뭐 원자력으로 얼마, 화력으로 얼마, 수력으로 얼마 이렇게 지금까지 쭉 있었던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예측치는 또 각각 다 달라요. 저는 이걸 보고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되게 빠른 속도로 막 엄청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빠른 속도가 아니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빛의 속도로 결정을 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신고리 5, 6호기를 전면 중단은 아니라 일단 중단하라는 게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했냐. 신고리 5, 6호기 그 건설 전면 중단은 내 공약이었다. 근데 내가 와서 보니까 이미 이게 지난해 6월 건설 승인이 났고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잖아요. 한 28%까지 공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돈도 1조 2천억이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앞으로 이걸 메우는 돈만, 유지하는 돈만 뭐 한 얼마 더 들어서 2, 3조 가량 돈이 들고 그대로 그냥 중단돼 버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나도 들었다. 그래서 빨리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전면 중단은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나도 지금 전면 중단하라고 한 게 아니라 공론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걸 일단 중단하고. 네, 완전히 멈추는 게 나을지 그래도 이것까지는 건설하고 가는 게 나을지는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한 상태니까 나는 오히려 민주적 절차를 따른 거다라고 반박을 했대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의 나름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원전 탈핵에 대한 건 그 신념이기도 했고 그 공약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현재 상태를 보아하니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들여다보라고 했다.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근데 되게 진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솔직하게 대답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재밌죠. 네. 이게 이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정 이슈라고 하는 거는 어지간한 게 다 있어요. 네. 사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또 얘기했대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바른정당에서 얘기했나요? 여러 가지 우리 보수 야당의 이빨 센 이 이혜훈 언니가 엄청나게 또 진짜 조사 놓은 것 같더라고요. 추미애 대표는 별로 말 안 했대요. 근데 이혜훈 대표는 말 엄청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더니 사드는 지금 내가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대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한번 지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시작 정권 있잖아요. 네. 전작권 반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게 공약에 있었어요? 전작권은 공약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환이 되겠나? 전작권 반환은 노무현 정부의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거의 한 15년째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되겠나? 네, 하고 싶으나 아직까지도 하지 못한. 그게 되겠나 싶은데요. 그게 이제 전작권. 하신대요? 인데요. 하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당초에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가지고 오겠다, 환수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임기 내에 한다 그러면 쫓기는 수가 있다. 너무 그렇게 막 급하게 하면 협상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지적을 받자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고 임기 내가 아니라 그냥 조속히로 바꿨어 말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조속히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5년 안에 했을 때 조속히라고 볼 수도 있고 1년 안을 조속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룸을 좀 더 넓혔다. 네, 그게 쉽게 될까 싶네요, 진짜.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군은 제가 관심 갖는 분야는 아니어서. 근데,
뭐 임기 내고 조속히고 별로 크게 다를 것 같지 않고 마음이 있으면 하는데 반대 세력이 많아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또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또 되는 이슈는 또 아닌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수건하였는데도 여지껏 안 된 거잖아요. 여튼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을 대화 위주로 너무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과거에는 대화가 가능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 뭔가 바른정당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오프를 지키겠습니다. 아, 국민의당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너무 대북 정책이 대화 위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왜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김정일이랑 다른 캐릭터이기도 하고 15년 전에는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수는 그렇죠. 핵 개발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네, 하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대통령의 설명은 예전처럼 막 이렇게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이 몰래 와서 뭔가를 찍어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있는데 대북 한라인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북한하고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인기가 있으면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라인이 있었을 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건 대북 한라인을 재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대화 위주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에 사전에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고 양국의 동의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하고요.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이 대북 대화의 취지다. 뭐 이렇게. 근데 그 동의를 얻었다는 게 네.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네, 뭐 미국의 통보, 일본의 양해 이렇게 말하면 가장 적합한 네, 것 같아요. 네, 뭐 미국과 일본은 여러 번 우리가 언제 설명했다고. 네. 동의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유연해졌어요. 근데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고 말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바꾸겠다고 말한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약간씩 좀 룸을 주긴 했네요. 근데 그게 바뀐 면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예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였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찔고 들어갈 틈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왜 저렇게 빡빡하시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능글능글 유들유들해진 것 같다는 주속히 생각이 할게요. 뭐 이런 것처럼요.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여우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유해졌다 이런 느낌. 정치인이 좀 되셨군요. 아주 조금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키읔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개무시한 것 같아요. 그냥. 너 오거나 말거나 우리 상관없어. 이런 뭐 거군요. 어쩌라고 싫으면 말아. 이런 생각이 약간 있었던 거. 너 빼고 우리끼리 모이면 과반이야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여성이 더 많았고 재밌죠? 아 그러네요. 박주선 비대위원장 빼고는 다 여성이군요. 아하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왔으면은 3대3은 됐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랑. 대통령이 남자니까. 아무튼 그랬고 여기서 얘기됐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보수 야당 뭐 이해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올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정부 재정으로 메워준다고 했는데 인상분을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정부에서 3억 뭐 이 정도를 3조를 내놔서 메워주겠다고 했는데 첫 해는 그렇게 가도 그 다음 해부터는 어쩔 것이며 앞으로 인상분이 커지면 정부 투입 재정이 더 늘어날 건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1년 동안 해보고 그 성과를 보고서 속도 조절을 추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3년 안에 10,000원을 만드는 거였고 그러면 이 비슷한 폭으로 계속해서 16% 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올려놓고 발표해놓고 난 뒤로 상당히 많은 반발들이나 우려들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도 일단 우리 경제가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 1년 정도는 충격을 크게 받지 않고 조절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는 인수위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없이 해서 시간이 너무 없긴 이렇게 했죠.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은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서 유감이라고 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 앞으로 추후 있을 인사에서는 낙하산 인사, 캠프 보훈 인사, 부적격 인사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또 여기서 약속해달라고 했대요. 이혜훈 대표가. 그걸 어떻게 약속하나요? 그냥 근데 낙하산 인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캠프 보훈 인사를 하기 위해 다 캠프에서 뛴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보훈이 아니라 그냥 나랑 손발이 맞는 사람이랑 나랑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랑 일을 하려고 대통령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 앞에 말고 그거는 해보고 한번 결정을 하자.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대통령이. 아, 정말 최저임금은 참 어려운 이슈여가지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많지만 이 얘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그리고 이제 낙하산 보훈 인사 이거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 거리낌 없이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낙하산 보훈 인사 하지 말아라. 5대 인사 원칙 먼저 말씀하셨는데 못 지키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다. 이번 인사가 끝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좀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약간의 변명도 했대요. 인수위가 있었으면 이 5대 인사 원칙이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인 거고 그걸 대통령이랑 당대표들 간에 오찬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홍준표 대표 안 갔죠? 네, 옛날은 영수회담이라고 그거를 표현을 했었는데 대통령과 당수.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말이 권위적이라고 해서 안 쓰고 각 당 대표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 대표까지 같이 모아서 밥을 먹었는데 2시간 정도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대통령이 진짜 성의 있게 대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견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정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어요. 홍준표 대표가 안 간 거는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대요. 홍준표의